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당산 박정훈 선생님 모시고 언어 영역,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죠. 국어 영역 비문학에 대해서 의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당산 호가 좀 독특하십니다. 무슨 연유가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 2호선을 타면 어떻습니까? 우리 2호선 라인에 명문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당산역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양화대교죠. 양화대교 그 다리 밑에 그 당산동에서 제가 태어나서 제가 태어났던 지역의 자부심, 이거를 갖다 제가 호로 만들어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널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당산 선생님과 더불어 비문학 부분 건데 이번에 이제 정시도 이미 끝났고 2019년도 입시가 마무리됐는데 그 여파가 여전합니다. 비문학 난이도 왜 이렇게 갑자기 수직 상승했는지요? 고전에 이제 얼마나 수직 상승했냐면은 그 비문학이 성적이 안 나오면 언어가 안 나오고요. 전부 다 수능 자체를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비문학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제시문 자체가 낯선 거죠. 우리가 인문계 친구들이 과학 제시문이 나온다. 자연계 친구들이 인문 사회 제시문이 나온다. 당연히 낯설겠죠.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게 나왔어. 근데 제시문이 길어지고 그 농도가 깊어지는 거야. 그 밑바닥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융합적 학문 간의 융합,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또한 이제 2000년대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권장도서 100권인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독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뭐 글읽기를 꾸준히 시키고 그다음에 독후감을 쓰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도 반영한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자체 난이도는 이제 제시문이 낯서니까는 난이도가 높다고 봅니다. 제시문이 낯설고 지문까지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점점 상승하고 있고 이런 난이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비문학이라는 그 섹션을 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비문학 교습을 과연 문학 전공자들이 교습하는 것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 쉽게 해서 뭐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물론 학생들도 물론 알고요. 시소설 뭐 그런 것들이 문학이라고 그러잖아. 시소설, 시곡 뭐 그런 것들. 비문학은 그게 아닌 거야. 그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화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학이라고 합니다. 감성적인 글쓰기죠. 그 비문학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거야. 문학이 아닌 거야. 결국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책들은 다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국문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대부분이 문학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비문학 자체는 따로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과거에는 비문학이 국어 영역의 아주 일부분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비문학 자체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난이도가 상승하고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래 형식적으로 이게 언어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문학을 전공했던 언어 선생님들이 같이 가르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비문학 자체가 성격이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한글로 쓴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언어에서 독립시켜서 차라리 국어 파트에서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이렇게 독립이 될 정도로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정신에도 맞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 관성적으로 내가 그냥 국어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래 문학도 가르쳐 비문학도 이런 식에서 벗어나서 이 학문을 이 비문학을 접하는 어떤 자세도 좀 틀려지지 않을까. 결국 비문학의 주체는 평상시 그러니까 논리를 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법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학문적인 논리적인 학문을 배우는 어떤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뭐 그거 전공했다고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논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치열하게 연구하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단순히 내가 그냥 국어 전공자다. 그래. 문학도 가르치고 비문학도 가르치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대접을 해주자 이거예요, 저는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수능 과목도 바뀌어지겠네요. 문학, 1교시 문학, 2교시 비문학, 3교시 영어, 4교시 수학.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이 과목에 대해서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국어 곁다리를 가든 무시하고 있어. 어렵게 나오는데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비문학이라는 출제 체계는 국어 속의 한 영역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국어 영역과 별개의 그와 같은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문학 자체가 쉽게 해서 독서를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접하는 모든 책들, 문학에 의한 모든 책들 그 자체가 비문학이고요. 그 자체가 출제 제시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금년 수능 31번 우주론 관련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 거에 대한 선생님의 분석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게 물론 이런 시도는 좋습니다. 우리가 인문계 수험생들이 그래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유도 이건 좋다 이거야.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비문학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화두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독서를 하라 그래요. 근데 고3들이 그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비문학 제시문을 통해서 저는 독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31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표적 수사라고 있죠. 표적 수사. 그래서 얘는 뭐 짜집게 해가지고 무조건 집어넣겠다. 이것처럼 저는 표적 출제가 아닌가. 뭐 제시문 자체는 훌륭해요. 근데 그 제시문에서 과연 이거 31번은 내야 되는가? 오히려 그 31번 제시문은 결국은 귀납법과 연역법의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뉴턴이 연역법의 어떤 시대적인 사상을 반영하면서 만류인력 법칙은 나는 연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시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뉴턴의 만류인력을 지구과학 측면에서 그렇게 깊게 난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 과목에 의해서 당락을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했던 수험생들, 뭐 선택만 했다고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은 금방 정답을 유추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적인 어떤 미스가 아닌가. 시도는 좋지만은 선택에 의해서 유불리가 나눠지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예. 탐구 영역에 따라 가지고서 자기의 선택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그와 같은 지식적인 기반이 국어 비문학 성적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뭐 그게 이제 그 배경 지식하고 관계 있는데 배경 지식은 내가 있으면 물론 접근성은 편해. 독해를 할 때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지구과학 문제지. 네. 그렇게 봅니다. 또 42번도 사실은 논란이 많은데 예. 워낙 31번 문제가 큰 이슈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42번 문제가 좀 묻혀 있었죠. 그런 네. 부분인데 42번도 31번만큼이나 출제의 어떤 논란 오류 논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과연 이게 출제할 만한 그와 같은 국어 교과의 방향이냐에 대한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많은데 선생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게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논리학 문제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6년대 귀납 논증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17년대 총체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논리학 문제가 선지에 한두 개 깔려 있게끔 그런 식의 문제는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논리학에 관심을 갖자 그런 생각은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논리학이 통으로 제시문을 나왔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니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출제 교수진들이 이제 언어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럼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15분 문제가 법학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연계성에서 그래 뭐 어렵게 나오는데 하나 내보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결국 이제 물론 논리학 문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야. 비문학 자체가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독서를 통한 사고력의 측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논리학 문제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재시문이 통으로 나오면서 결국 이거는 42번 같은 경우도 일부 제가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 문제 자체가 논리학에 나오는 것에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논리학 자체가 통으로 나오면서 수험생들한테 오히려 기존의 비문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학문 간의 융합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벗어나서 아쉬움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빌려서 얘기하면 앞으로 논리학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모순관계라든지 귀납론중, 연역론중 이런 기본적인 논리학 문제에 대한 사고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편하게 재시문을 접하지 않을까. 이 문제의 교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네. 이상으로 금년도 2019년도 대학 입학에서 가장 크게 변수로서 작용했던 국어 비문학 영역의 난이도 상승 문제, 그리고 과연 비문학에 대한 교습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느냐,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31번 문제, 42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당산 박경수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